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평가,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의 장기 전망 속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이 나라는 지금 세계 군사력 비교 평가에서 5번째 국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 능력을 비교하는 국제평가에서는 6번째 국가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적 영향력, 즉 세계에 감동을 주는 능력을 비교하면 12번째에서 15번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만 보아도 세계에서 13번째 국가이고 아시아에서는 4번째 국가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 수출 통계를 보면 이미 10개 국가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신뢰받는 무기 공급국이라는 평가도 등장합니다. 이 지표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나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 외교 신뢰도, 문화 영향력까지 복합적으로 갖춘 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는 이 사실을 아직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직 멀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세계의 중심은 늘 다른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럽의 국방 담당자들은 한국의 자주포와 전투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중동의 정부는 산업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기술과 설계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성장 전략의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물증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 문화, 방위체계,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흥미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정이 아니라 근거와 구조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상위권 국가입니다. 둘째, 이 위치는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셋째, 세계는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명확한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섯째, 이 위험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출발한 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그 중에서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을 거쳤고 이어서 전쟁을 겪었으며 전쟁 직후 이 나라의 산업 기반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도, 다리, 공장,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농업 생산량마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 직후 국제기구가 측정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숫자는 단지 가난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집착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 나라는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학교는 빠르게 다시 세워졌고 교과서와 교실이 부족하면 지역사회가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집안일수록 자녀가 공부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독특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구입니다. 이 인구는 결국 제조업의 기반이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섬유, 플라스틱, 가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첫 번째 경제 도약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출 규모가 조금씩 커지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기술자들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한민국은 가전제품, 자동차, 조선 산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세계는 이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자원을 갖지 않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자동차를 설계하며 전자제품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결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은 내구성과 연료 효율성, 생산 속도에서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품질과 안정성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기업들은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직접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늘 한 세대가 지나기 전 산업의 기준을 바꾸는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섬유 산업에서 가전 산업으로, 가전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기술 산업으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외부 세계를 막지 않았습니다.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유학, 국제무역, 기술협력, 해외 투자, 국제 원조 프로그램 참여, 다자간 조약 체결 등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국경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개방성은 대한민국의 성장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얻게 되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소비가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자산을 갖게 됩니다. 그 자산은 바로 문화적 자신감입니다.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패션, 음식, 문학, 미술. 한때 대한민국 내부에서만 소비되던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강국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결단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경제성장, 군사력 강화, 문화 확장, 민주주의 정착을 각각 다른 시기에 분리된 과정으로 경험했다면 대한민국은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세대 안에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변화하고 한계가 보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통계를 뛰어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먼저 군사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방위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매년 비교 분석하는 국제군사력 평가기관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5번째 국가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는 단순히 병력 규모나 전차 숫자 같은 양적인 요소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작전 능력, 현대화 수준, 무기 기술 자립도, 동맹 네트워크, 전시 동원 체계, 예비 전력 관리, 그리고 실제 교전 상황에서의 전투 지속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쟁 경험을 가진 극히 드문 현대 선진국이며 국가 전체가 분단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 방호력, 통신 체계, 국가 비상 대비 시스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매우 정교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력체계, 탄약 생산 라인, 전투기 부품 제작, 장갑차 제조, 그리고 정보감지 기술은 이미 세계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한민국의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무기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실제 고려하여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술 혁신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지식재산 관련 국제기구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6번째로 혁신적인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특허 건수, 연구 인력 비율, 과학기술 논문, 기업의 미래 기술 투자 규모, 신산업 창출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기업이 연구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의 연구단지, 실험소, 테스트베드, 그리고 대학과의 공동 연구 체계는 이미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기술 혁신의 중심에 거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타트업 생태계,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까지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문화적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와 문화적 파급력을 연간 조사하는 국제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12번째에서 15번째 사이에 놓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 윤리성, 신뢰도, 관광 매력도, 국민의 친절성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는 강하지만
문화적 매력 지수가 낮고 어떤 나라는 군사력은 강하지만 신뢰도 지표가 낮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문화 매력, 국가 신뢰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규모는 어떨까요? 세계 경제 통계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13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다음으로 4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이 아닙니다. 영토 역시 크지 않습니다.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는 13번째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인구와 땅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은 효율이 극도로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기술, 산업 조직력, 기업 시스템, 수출 경쟁력, 물류, 디지털 행정, 금융, 인프라 등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면서도 아시아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중동과는 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을 수행하며 유럽과는 기술 환경 방위 산업을 교류합니다. 세계가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교량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재 위치를 설명합니다. 군사, 기술, 문화, 경제, 외교 어느 하나만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동시에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좋아 보인다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국가 전략 연구기관에서 심각하게 분석 대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합을 가진 국가는 세계사에서 거의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세계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부, 기업, 전략가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연이어 손을 내미는 데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세계 정치 환경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처럼 미국과 소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기술력이 높으며 가장 예측 가능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부각됩니다. 세계는 지금 부드러운 경제 협력의 시대에서 국가 생존 경쟁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식량 부족, 공급망 중단, 의료 시스템 붕괴, 정보 전쟁, 에너지 전쟁, 기술 패권 경쟁.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그 능력을 가진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드문 국가입니다. 왜 한국인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거래 약속을 지키고 국제 규범을 존중하며 군사 경제 협력에서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력 속도가 빠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 기업, 기술, 금융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항만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만큼 빠른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속도는 단순한 실행 능력이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기술, 자본, 산업, 행정,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 강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노동력, 세금 기반, 지역 유지, 국가 안보와 산업 생산 능력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병원, 돌봄, 연금, 의료 재정 등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가격 격차, 지역 소멸 위험, 수도권 집중 현상, 청년 세대의 불안과 체념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글로벌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050년 전후로 1%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심지어 세계 경제 순위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위험은 피할 수 없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위험을 알고 있다면 그 위험은 이미 절반은 관리된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나라입니다. 늘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